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3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소비복지에서 생산복지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남양주시 제3선거구 호평 평내화도. 은 제11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소비복지에서 생산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해왔다. 주민 중심의 현장 의정을 실천하며 굵직한 입법 성과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낸 그는 2024년 한 해 동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등 5관왕을 달성했다. 장애인문회복지신문은 최근 정경자 의원을 만나 철학과 성과,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9. 소비복지에서 생산복지로의 전환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계십니까? A. 저는 복지의 본질이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소비복지는 당장의 생활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립이나 사회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청년, 노인 등 모든 계층이 스스로 일하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생산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2024년 5관왕을 차지하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A.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남양주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이 주민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상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이 지방의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조례 분야 수상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을 누비며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9.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율 저조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A.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품질 관리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인증제 강화, 판로 지원, 홍보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9. 의무 고용률이 2029년까지 4%로 상향됩니다.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A.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의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취업률은 전국 8위에 머물고 여러 지자체가 매년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연계고용 구매 연동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제품을 구매하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장애인 고용도 간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9. 무상교복 정책 재설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A. 무상교복 정책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큽니다. 무상교복 정책은 보편성과 자율성의 균형 속에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바우처나 현금 지원을 병행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특수학교 졸업생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졸업 후 바로 이어지는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이 끝났다고 지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고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들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료로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9.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과 앞으로 발굴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A. 원폭 피해자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역사적 희생을 기억하고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 예방은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청년 상위 제대군인 등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조례와 지원 체계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9.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A. 저의 목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 참전유공자, 원폭 피해자까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분들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도의원으로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과제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이어가겠습니다. 화성 특례시 2025년 하반기 느린 학습자 학습단비 수강생 모집.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은 오는 9월 1일 월부터 12일 금까지 2025년 하반기 느린 학습자 학습단비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느린 학습자 학습단비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령기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반 학습자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과정은 음악놀이, 미술, 스피치, 역사, 연극, 심리 등 총 13개 강좌로 구성됐다. 신동호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하반기 학습 단비는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포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15% 확대 및 캐시백 10% 지급. 포천시는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포천사랑 상품권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월 80만 원으로 기존 최대 8만 원의 혜택에서 이번 확대 조치로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충전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 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캐시백 제도가 운영돼 사용자는 월 최대 8만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형 포천사랑 상품권은 개인별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해 피해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천사랑 상품권의 혜택 확대로 침체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